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로 찾아뵈게 됐어요. 요즘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 위고비에 대해서 완전히 파헤쳐 보려고 해요. 사실 저도 이 주제를 다룰지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SNS를 보면 와 진짜 한 달에 10kg 빠졌어요. 이건 정말 기적의 다이어트 주사예요. 이런 후기들이 정말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진짜 후회해요. 병원비만 엄청 나가고 몸만 망가졌어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문제는 정말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마치 만능 다이어트 약인 것처럼 과장해서 홍보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무조건 위험하다고만 하고 끝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솔직하게 의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위고비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작용과 안전한 사용법까지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려고 해요. 특히 미용 목적으로 사용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끝까지 꼭 봐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가득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럼 먼저 위고비가 정확히 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위고비의 정식 성분명은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해요. 이름은 좀 어렵지만 작동 원리는 정말 흥미로워요. 여러분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정말 배부르다. 더 이상 못 먹겠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GLP-1이라는 호르몬 덕분이에요. 이 호르몬이 우리 뇌의 시상하부 라는 부분에 이제 그만 먹어도 충분해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위고비는 바로 이 GLP-1 호르몬과 거의 똑같이 작동해요. 다만 큰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GLP-1은 몇 분 안에 금방 분해되어 사라지는데 위고비는 훨씬 오래 지속돼요. 그래서 포만감이 더 오래 유지되고 자연스럽게 식욕이 줄어드는 거죠. 사용법을 보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주사하면 되거든요. 상안, 복부, 허벅지 중 아무 곳에나 피하 주사로 놓으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처음에는 아주 낮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몸이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점차 늘려간다는 점이에요. 이게 부작용을 줄이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크게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주사 한 방 맞으면 바로 살이 쭉쭉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위고비는 식욕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자체로 지방을 태우거나 마법처럼 살을 빼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그럼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수치들이 나와요. 생활습관 개선, 그러니까 적절한 식이요법과 꾸준한 운동을 병행했을 때 기저 체중의 최대 15%까지 감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80kg이신 분이라면 약 12kg, 100kg이신 분이라면 15kg 정도를 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런 놀라운 효과가 나온 임상 연구에서는 단순히 주사만 맞은 게 아니에요. 전문 영양사의 지도하에 칼로리 제한 식단을 따르고 주 3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상담이 모두 함께 이뤄졌거든요. 실제로 위고비만 사용하고 생활습관은 전혀 바꾸지 않으면 효과가 훨씬 떨어져요. 어떤 연구에서는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약을 중단하면 체중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정말 높다는 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사례를 말씀드리면 30대 여성분이 위고비로 6개월 만에 정말 20kg을 감량하셨어요. 주변에서 정말 부러워했죠. 그런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약을 끊고 1년 후에는 원래 체중으로 거의 돌아가셨어요. 물론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요현상은 생각보다 꽤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효과적인 약이라면 가격이 정말 궁금하시죠? 현실적으로 얘기해보면 한국에서 위고비 치료를 제대로 받으려면 한 달에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가 들어요. 진료비, 약값, 그리고 병원마다 다른 관리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에요. 1년으로 계산하면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죠. 솔직히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정말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해외 직구로 더 저렴하게 의사 처방 없이도 쉽게 구매 가능. 이런 광고들을 보고 유혹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위고비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아니에요. 원래는 고도비만 환자, 구체적으로는 BMI가 30 이상이거나 BMI 27 이상이면서 당뇨병 같은 동반 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해 개발된 치료제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BMI 23, 24 정도의 정상 체중 범위에 있는 분들도 좀 더 날씬해지고 싶어서 연예인처럼 마른 몸매를 갖고 싶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는 곧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작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고비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장관 문제예요. 메스꺼움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임상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40에서 44% 정도가 경험한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한 분은 정말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처음 2주간은 진짜 지옥이었어요. 하루 종일 속이 울렁거리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서 거의 물만 마시고 지냈어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구토, 설사도 정말 흔해요. 어떤 분들은 화장실을 못 떠나겠다고 하실 정도로 심한 설사를 경험하시기도 하고 반대로 며칠 동안 변비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복부 팽만감, 속쓰림, 소화불량 같은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위장관 증상들은 보통 처음 시작할 때나 용량을 올릴 때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전신 증상으로는 피로감, 무기력감이 정말 많이 보고돼요.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늘 피곤해요. 일할 의욕도 안 나고 집에만 있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두통, 어지러움도 흔하고 주사 부위에 통증이나 가려움증, 때로는 멍이 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부작용의 개인차가 정말 엄청나게 커요. 똑같은 용량을 사용해도 어떤 분은 전혀 부작용 없이 정말 잘 사용했어요. 살도 잘 빠지고 최고예요 라고 하시는 반면 어떤 분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일주일 만에 포기했어요 라고 하세요. 이런 차이가 왜 생길까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통계적으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위장관 부작용을 더 많이 경험하세요. 기존의 위염, 역류성 식도염 같은 위장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은 당연히 위장관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저혈당 위험을 특히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심리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어요. 체중 감량에 대한 압박감이나 스트레스가 클수록 그리고 평소에 예민한 성격이신 분들일수록 부작용을 더 심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생활 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덜 나타나는 편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처음 2에서 3주가 가장 힘들고 그 이후에는 점차 몸이 적응하면서 부작용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몇 달 동안 지속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부작용들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꼼꼼히 들어주세요. 첫 번째, 급성 췌장염입니다. 드물지만 위고비 사용 중에 급성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췌장염은 정말 심각한 질환이에요. 증상을 말씀드리면 심한 복통, 특히 왼쪽 상복부에서 등까지 뻗치는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지속적인 구토, 고열이 동반돼요.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고 하세요.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시고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췌장염은 치료가 늦어지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전에 췌장 질환을 앓으셨거나 담석이 있으시거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위험도가 더 높아요. 두 번째, 눈의 뇌졸중입니다. 정식 이름은 비동맥 전방어 혈성시신경병증인데 쉽게 말해서 눈의 뇌졸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차단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갑작스럽게 시야가 흐려지거나 시야의 일부가 보이지 않거나 심한 경우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다행히 매우 드물고 위고비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최근 몇 건의 사례가 보고되면서 주의가 필요해요. 만약 시야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즉시 안과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세 번째, 정신건강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영역이지만 일부에서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보고되고 있어요.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위고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지만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평소보다 우울감이 심해지거나 불안감이 증가하거나 극단적인 생각이 든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해요. 위고비를 장기간 사용했을 때의 영향도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해요. 최근 연구에서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위고비를 장기간 사용하면 위무력증 위험이 3배, 장폐색 위험이 4배나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무력증이 뭐냐면 위장의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서 음식물이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만성적인 소화불량, 구토, 영양흡수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장폐색은 더 심각해요. 장이 막혀서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그리고 체중 감량 과정에서 근육량도 상당히 줄어들어요.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근육 손실로 인한 낙상, 골절 위험이 크게 증가해요. 심한 경우 사망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여기서 정말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가 있어요. 바로 위고비의 오남용 문제예요. 통계를 보면 정말 심각해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단 6개월 동안 식약처에 보고된 위고비 관련 이상 사례가 143건이나 됐어요. 이전 6개월과 비교하면 거의 2배로 급증한 거죠. 문제는 이게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정말 높다는 거예요. 불법 유통을 통해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부작용이 생겨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온라인에서는 의사처방 없이도 쉽게 구매 가능, 해외 직구로 더 저렴하게 100% 정품, 보장 이런 광고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심지어 가짜 위고비도 유통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고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부작용이 생겼을 때 제대로 된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도 어떤 약을 사용했는지 정품인지 가짜인지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더 큰 문제는 미용 목적으로 남용하는 경우예요. 위고비는 원래 고도비만 환자를 위한 치료제예요. BMI 30 이상,
또는 BMI 27 이상이면서 당뇨병 같은 동반 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BMI 20대 초반, 심지어 정상 체중 범위에 있는 분들도 좀 더 날씬해지고 싶어서 모델처럼 마른 몸매를 갖고 싶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비만이 아닌 사람이 위고비를 사용하면 부작용 위험이 훨씬 커져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160cm에 55kg인 20대 여성분이 5kg만 더 빼고 싶어서 위고비를 사용했다가 심각한 탈수와 영양실조로 응급실에 실려간 경우가 있었어요. 정상 체중자가 사용하면 심각한 근육 손실, 영양실조, 탈수로 인한 신장 손상,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해야 할 게 탈수 문제예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심각해요. 위고비를 사용하면 식욕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죠. 그런데 문제는 물 섭취량도 함께 줄어든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물도 잘 안 마시게 되거든요. 거기에 메스꺼움, 구토, 설사 같은 부작용까지 더해지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비만 전문가인 김경곤 교수님께서도 경고하셨는데 위고비 사용 중 탈수로 인한 급성, 콩팥 손상 사례가 꽤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 해요. 탈수가 심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고 심한 경우 급성 콩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투석까지 받아야 했던 사례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꼼꼼히 들어주세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받는 거예요. 단순히 온라인 상담이나 5분짜리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자세한 검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의사는 여러분의 BMI는 물론이고 혈액 검사, 간 기능, 신장 기능, 췌장 기능, 갑상선 기능까지 종합적으로 검사해서 위고비 사용이 적절한지 판단해요. 그리고 현재 복용 중인 다른 약물들과의 상호작용도 확인해야 하고 과거 병력, 가족력까지 모두 고려해서 결정하거든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신중해야 해요. 과거에 췌장염을 앓았던 경우, 담석이나 담낭염 병력이 있는 경우, 당뇨병이 있는 경우,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정기적인 건강 체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위고비 사용 중에는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혈액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신장 기능, 간 기능, 췌장 효소 수치, 전해질 균형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하거든요. 특히 처음 2에서 3개월간은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이 시기에 심각한 부작용이 가장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심한 복통, 특히 왼쪽 상복부 통증이 등까지 뻗칠 때, 지속적인 구토로 물도 마실 수 없는 상태, 고열 38도 이상이 지속될 때, 갑작스러운 시야 변화나 시력 저하, 심한 어지럼증이나 실신, 소변량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 극심한 근력 저하나 무기력감. 세 번째, 약에만 의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꼭 필요하거든요. 균형 잡힌 식단이 기본이에요. 식욕이 줄어들어도 필수 영양소는 반드시 섭취해야 해요. 특히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서거든요.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6g 정도의 단백질은 꼭 섭취하셔야 해요. 80kg이시라면 하루에 약 100에서 13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이게 생각보다 많은 양이에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절대 빼먹으시면 안 돼요. 하루에 최소 2리터, 가능하면 2.5리터 이상의 물을 꼭 마셔주세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해요. 특히 근력 운동은 필수예요. 많은 분들이 유산소 운동만 하시는데 사실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해요. 주 2에서 3회는 꼭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위고비로 체중이 줄어들 때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도 같이 줄어들거든요.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 손실이 더 심해져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나중에 요요 현상도 더 심해져요. 만약 정말 부득이하게 비만이 아닌 분이 사용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하지만 정말 권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수분 섭취를 생명처럼 여기세요. 하루에 최소 2.5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주세요. 일반적인 권장량보다 훨씬 더 많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식사 전후로 물 한 컵씩,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핸드폰 알람을 맞춰서라도 물을 마시세요. 소변 색깔을 꼭 확인해서 진한 노란색이면 탈수 신호니까 더 많이 마셔야 해요. 영양 균형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위고비를 사용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식욕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먹기가 싫어지거든요. 하지만 바로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아무리 식욕이 없으셔도 하루 3끼는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아, 배고프지도 않은데 꼭 먹어야 하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왜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근육 손실 때문이에요. 체중이 빠질 때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함께 빠져요. 그런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 손실이 더 가속화돼요.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체중 유지가 더 어려워지고요. 요요 현상도 더 심해져요. 그래서 정말 식욕이 없으시더라도 단백질은 꼭 챙겨 드시길 바라요. 닭, 가슴살, 생선, 계란,
두부, 그릭 요거트 같은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먹기 어려우시면 하루에 5번에서 6번 정도로 나눠서 드셔도 괜찮아요. 다음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살이 빠지니까 유산소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시는데요. 사실은 근력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해요. 주 2에서 3회는 꼭 근력 운동을 해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 손실을 막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유산소 운동도 물론 좋지만 근력 운동이 절대적으로 우선이에요.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서 무거운 덤벨이나 바벨을 들어야 하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스쿼트, 푸시업, 플랭크, 런지 같은 맨몸 운동들도 정말 효과가 좋거든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특히 위고비를 사용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체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강도를 낮춰서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아요. 몸이 점차 적응하면 그때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요. 이제 정말 중요한 안전 관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위고비를 사용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시고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에 가셔야 해요. 첫 번째, 심한 복통과 고열이 함께 나타날 때예요.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과는 완전히 달라요. 정말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고 열까지 난다면 췌장염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정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번째, 갑작스러운 시야 변화예요. 갑자기 잘 안 보이네? 하시거나 시야가 흐려진다면 절대 지켜보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이것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응급 신호예요. 세 번째, 지속적인 구토로 인한 탈수 증상이에요. 처음에는 가벼운 메스꺼움 정도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토하게 되고 물조차 마시기 어려워진다면 심각한 탈수가 올 수 있어요. 입술이 바짝 마르고 소변량이 현저히 줄어든다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네 번째, 심한 어지럼증이나 실신 증상이에요. 가벼운 어지럼증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어서기도 힘들 정도로 어지럽거나 실제로 의식을 잃는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에 가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극심한 근력 저하예요. 몸에 힘이 좀 없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이 없다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이런 증상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무섭게 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미리 알고 계시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다행히 대부분의 분들은 큰 문제 없이 잘 사용하세요.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요요 현상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좀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고비 사용을 중단하면 대부분 체중이 다시 늘어나요. 이게 바로 요요 현상이에요. 그럼 평생 써야 하는 건가요?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약을 끊고 1년 후에는 감량했던 체중의 상당 부분, 보통 60에서 80% 정도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요. 하지만 이건 위고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체중 감량 방법에서 나타나는 흔한 현상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근육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요요 현상이 훨씬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실 텐데요. 위고비는 결국 도구일 뿐이에요. 이 기간 동안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확실히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위고비가 식욕을 억제해주는 동안 올바른 생활 습관을 몸에 완전히 익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체중이 목표만큼 감량된 후에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서 점진적으로 용량을 줄여가거나 다른 체중 유지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갑자기 끊는 것보다는 천천히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정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해보면요. 위고비를 사용하실 때는 무엇보다 영양관리와 운동, 특히 근력 운동을 절대 빼놓지 마시고 꼭 병행하셔야 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위험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절대 참거나 지켜보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요요 현상은 어느 정도 예상하셔야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건강한 습관을 확실히 만드신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혼자 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꾸준히 상의하면서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한 체중 감량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돼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확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모두 건강하세요.